노후 준비가 부족한 40대를 위한 5가지 전략. 100세 시대 연구소. 40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지만 자녀 교육비, 집 평수 늘리기, 자녀 결혼 등 돈 쓸 일이 많아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40대에게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퇴직금과 집 한 채로 30에서 40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40대는 자녀 교육비, 집 평수 늘리기, 자녀 결혼자금 기준을 정해 지출을 잘 관리하고 다음의 5가지 전략을 통해 새로운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 맞벌이를 하자.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아 한 사람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19년 이하 가입자는 월 평균 40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월 평균 8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빠를수록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하자.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환급은 놓쳐서는 안 될 절세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노후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40대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부족한 노후 준비 따라잡기에 나서야 합니다. 40세부터 55세까지 15년 동안 연 700만 원씩 적립하면 원금만 1억 500만 원을 쌓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률이 연 2%라고 가정할 경우 세액공제 연금저축 총액은 1억 1,633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를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10년간 연금으로 인출하면 매달 9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돈은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인데 이 중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어디에 적립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며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IRP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자. 50대가 되면 그동안 적립해온 퇴직연금 적립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한 초장기 상품으로 1%의 수익률 차이가 복리 효과로 인해 연금 자산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어떤 제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집니다.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은 젊은이들은 승진을 하면 임금이 상승하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DC형은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었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사업장 근로자라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DB형을 선택했다가 승진 가능성이 적어지거나 임금 피크 등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우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고 적립금 규모는 150조 원으로 양적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수익률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연 1.82%. 보수적인 자산 운용으로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수익률이 4.8%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산 수익률을 유지함으로써 목표하는 은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투자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투자 자산을 포함하여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택을 다운사이징하자.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집을 넓혀가지만 자녀들이 분가하여 부부만 살 때는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만으로도 1에서 2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큰 아파트를 팔아 작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셀러리맨의 월세 부담은 급여의 20에서 30% 선입니다. 월세 부담은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에게는 고통이지만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은퇴자에게는 든든한 노후의 기댈 언덕이 됩니다. 집 한 채당 셀러리맨 급여의 3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집 세 채면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거주용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마지막 수단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적 자산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이자. 연금이 많은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은퇴할 만큼 연금 소득이나 금융 자산을 충분히 모으지 못합니다. 소득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인적 자산, 금융 자산, 주택 자산 등입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시점을 늦추고 일자리를 구해 계속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이 가까워지면 인적 자산의 가치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에 새 출발을 할 때가 되면 인적 자산의 가치는 크지 않고 금융 자산과 주택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라져가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45에서 55세를 전후하여 재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인적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직에 더 오래 있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직을 나와 인생 이모작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 이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에 3년 정도 집중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나 한국폴리텍대학에 관심 있는 학과에 편입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후 준비가 부족한 40대를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